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300명씩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네, 국회의원들 다 없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50배는 더 큽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하원의원이 450명. 그래서 토탈해서 535명이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인데도 나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그걸 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50명만 필요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300명씩 있어가지고 괜히 힘의 불균형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반드시 해내라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밥값도 못하고 살아요. 네, 밥값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바본 줄 알고 이렇게 보내서 내가 이 나이 먹고 밤중에 여기를 와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며 한심한 21대 국회를 규탄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다리는 대한민국 정치, 삼류는커녕 사류, 오류도 못 뛰는 여의도 국회, 박종환 TV 방송 시사 전망대에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사정없이 교계 부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 오늘은 여의도 정치권과 사법부에 돌직 하나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판결을 보고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나고 뿔이 났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판결은 대단히 우리 국민 법 감정에도 위배되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이 50억 퇴직금으로 준 이 사건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판사가 판결하기에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독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의혹이 있는 돈을 줬을 때 아들에게 주면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무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의 사이에 이런 재판은 정말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에게 준 돈은 무죄입니까? 이것은 다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곽상도 전 의원의 이 불법 이 50억 이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윤미향 사건을 보면은 윤미향 사건은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 공금 횡령, 기타 8가지 검찰에서 8가지 죄목을 갖고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판사가 하나를 벌금 1,500만 원을, 이것도 우리 국민 법감정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판결인데, 그 윤미향 그 판결을 보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민주당의 또 측근들이 또 말을 하고, 또 이재명 당 대표까지 참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과 가짜 뉴스에 그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당하는 악마가 되어 얼마나 억울했겠냐 이렇게 또 윤미향 의원을 또 옹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건 공당의 대표로서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사법부도 또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목적에서라도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 철학,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로 내걸었는데, 이 곽상도 윤미향 이 사건을 제대로 이 사건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분명히 이 문제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반 시민이 지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일반 시민이 그 버스 운전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시민은 이렇게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대는데, 이는 특수층에 있는 사람들, 특수층의 정치권 국회의원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가려져야 하고, 또한 50억 클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검찰에 내놓으라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여러 얘기가 좀 나왔어요. 거기에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권순일 전 재판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검찰총장, 이는 내놓으라 하는 이 사법부에 또 검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이 50억 클럽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데, 이건 역시 이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말로 분명히 이건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 판결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이 나올 때는 이 사법부나 검찰에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고 정치권도 불신하는데, 믿는 것은 그래도 검찰이나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마저, 검찰마저 이렇게 썩어 있다면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것만큼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우 이념을 떠나서 공정한 정의 실현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서두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애통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세비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한 명당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세비하고 수당, 상여금 플러스해서 1억 3,796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또 의정활동 지원비라고 있어요. 의정활동 지원비. 이게 또 9,251만 원. 다 합쳐서 2억 3,048만 원을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세금으로 가는 돈이 2억 3,048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 비서가 9명까지 둘 수 있어요. 9명까지
보좌관, 비서, 인턴까지 9명을 최대 9명을 들 수 있는데 그 보좌관, 비서, 인턴까지 합친 그 돈까지 합치면은 보좌관들에 들어가는 돈이 4억 4,021만 원이요.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 1인당 가져가는 돈이 2억 3천여만 원이다가 보좌관 4억 4천여만 원, 합계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 1년에 보좌관 포함해서 6억 7천만 원. 야,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다면 뭐 일을 잘하고 이런 뭐 국민의 세금을 뭐 받아간다면 더 이상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서두에서도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그래요. 미국의 선진국 미국에 비해서 미국 뭐 5배 정도가 5배에서 7배 정도가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또 특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면책특권이라고 있죠. 면책특권. 국회에서 발언한 회기 중에 발언한 이야기는 면책.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또 한 가지는 불체포특권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은 국회의원들은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20여 가지 특권이 있어요. 뭐 비행기 타는 거, KTX 뭐 기차 타는 거 등등 해서 20여 가지 특권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국회의원들 세비 총 2억 3,048만 원 가져가는 돈을 한 50%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요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민생의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같이 공동적인 합심해서 노력하자고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22대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50% 삭감하는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줬으면 국민들부터 사랑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세비 문제를 한번 정치권에서 다룰 수 없으면은 우리 시민단체나 사유단체에서 이걸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섹션은 요즘 한창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소식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보면은 좌파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도 뭐 1차, 2차 토론도 보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뭐 질문도 하고, 이거 좀 당 내부에서 이거 서로 너무나 이거 총질을 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 뭐 제주에 이어서 부산, 울산, 뭐 전북, 또 충청남도, 충북, 뭐 마지막에 서울까지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김기현 후보고 안철수 후보고 아주 피 터지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양강이기 때문에 원래 1위와 2위의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지난번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두 후보가 아주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 싸운 그 경선에서 나온 대장동 얘기가 지금 이어져서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부적에서 이런 좀 건전한 공약으로 또 건전한 국가 정책으로 좀 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좀 재미있는 것은 그 토론 중에 김기현 후보한테 그 진행자가 나경원 후보와 장제원 의원이 아니 나경원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또 재치 있게 또 대답을 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을 뭐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에게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대통령 후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또 물어보니까 또 안철수 후보는 사실 당 대표보다도 재산보다도 대통령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재산보다도 대통령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은연에 그렇게 또 내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도 이번 그 당대표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50%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최근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의 적합도 물론 뭐 여론조사가 다 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그 여론조사의 평균치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한 38%대에서 있고 안철수 후보가 29%대에 있고 천하람 후보가 16대 프로, 황교안 후보가 10%대 이렇게 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2차 투표로 가요. 사실 2차 투표가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하람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지지자들이 누구를 그 표의 등가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좀 많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또 많은 방송에서도 지금 그 얘기 가지고 지금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종환 TV 방송 시사전망대에서 바라보는 2차 투표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제 예측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계열에 있는 그 표예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경선 때와 대통령 선거 때 MZ 세대를 젊은 세대를 당원들을 많이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천하람 이 표가 한 50% 정도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가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제가 볼 때 앙숙입니다. 앙숙. 5월 동주 앙숙이에요. 그래서 천하람 그 표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의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황교안 후보는 전형적인 이 보수 색깔이 짙은 이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아주 뭐 대결을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생각보다도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그 믿음이 가는
그 후보 토론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상 이후로 굉장히 그 믿음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황교안 그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돕기 위해서 보수의 성향이 짙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2차 투표로 갔을 때 김기현, 안철수인데 그 사실 이 안철수 그 후보는 그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좀 우여곡절 많은 그것을 정치 시험을 통해서 많이 좀 겪어서 이번에 좀 연설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좀 야성미가 있게 말씀도 좀 곧잘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볼 때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 철학을 당에서도 공유해주고 또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김기현 후보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3월 8일 날 이 전당대회가 참 그 축하의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성공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5일까지가 모바일 투표예요. 3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자동 응답 투표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80만이 넘는 90만에 가까운 당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3월 8일 날 정말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 당 대표가 탄생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섹션 주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 주제는 정치권 온통 빨갛게 뒤집어 놓은 이재명 당대표 구속 영장 발부,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2월 16일 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성남 FC 문제, 여러 문제를 놓고 이재명 당대표를 더 이상 소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 아래 이 사건은 희대의 정치를 폄하한 민관 유착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170쪽의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서 부패 방지법 5가지 혐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정사상 야당 현직 대표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이만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정말로 검찰에서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내용과 일치가 돼서 확실하게 밝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야당을 탄압했다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들을 것 같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퇴근길에 기자들하고 한 얘기를 보니까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시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도 참 1차 수사하고 2차 수사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1차 수사에서 대장동 배임 건을 보면은 651억을 배임을 했다, 이익을 줬다, 민간에게, 그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2차 수사를 이제 했어요. 지난 1차 수사에서는 651억인데 2차 수사 검찰은 4,895억을 배임으로 봤어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뭐 엿장수 장수 가위 마음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물론 개인 비리지만은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의 169석, 170여 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를 정말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상당한 검찰의 증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또 뭐 구속되는 것이 아니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국회로 좀 넘어오면은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무기명 투표를 제적위원, 투표에 참여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이제 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면 숨어 있는 이탈표에 28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까지 합친 표고, 또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표, 이게 양대로 구분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로 넘어간 이 동의안이 민주당에서 28표가 찬성적으로 가면은 통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2월 27일이나 8일쯤에 국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부가 동의안이 통과될 예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국회에서 1차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사법부의 이제 결정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통하는 이 법이 집행이 돼서 국민들부터 이 사법부나 이 검찰이나 불명예스러운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윤석열 정부 검찰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얼마나 많은 편향된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신을 받고 정치권이 오염된 것도 모자라서 이 사법부 검찰까지 오염됐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건 문제는 정말로 우리 국민이 보기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판결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 총선 1년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1대인 국회의원같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다리는 이는 불명예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당부도 인물을 제대로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끝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